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모건 하우절 지음, 이지연 옮김,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왜 약사장 바닥에서 자산을 팔아버리는지 이해하려면 미래의 기대 수익 계산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투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돈을 다룰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동 원인, 편향, 결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가지를 골라 담아내고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종종 우리의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지능도, 학력도, 숫자도 아닌 인간 심리와 행동 편향, 바로 돈의 심리학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행복은 복잡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행복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며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급보다도 집의 크기보다도 위신 있는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입니다.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입니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부를 갖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는 내가 아플 때 빈털터리가 되는 일 없이 며칠 일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가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부가 그보다 조금 더 있다면 해고가 되더라도 좀 더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은 일자리에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6개월치 비상자금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좀 쉬더라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부가 있다는 건 월급이 좀 낮더라도 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근 시간이 더 짧은 곳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입니다. 우리는 안전마진을 생각하고 실수에 대비한 여지를 마련해둬야 합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 또한 돈 관리를 할 때 중요하게 삼아야 할 교훈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이미 그 정의에서부터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일 실패점입니다. 인생의 많은 일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경험치 중에 부러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러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부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참사가 닥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가 바로 단일 실패점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단일 실패점은 월급에만 의존해서 단기 지출 자금을 마련하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생각하는 지출과 미래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지출 사이에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를 사려고, 집을 사려고, 은퇴 준비를 하려고 저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심지어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 저축을 어디에 사용할지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내 지출이 정확히 무엇일지 인지하고 있음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저축을 많이 하지만 이 저축을 무엇에 사용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리스크만을 대비하는 금융 계획은 현실 세계를 살아남을 만큼 충분한 안전마진을 갖기 힘이 듭니다. 실제로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장기적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염두에 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계획에서 양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매우 낮은 소득에도 만족할 거라 가정하거나 높은 소득을 위해 끝도 없는 긴 시간 노동을 택하는 것은 언젠가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계획이 주는 이점, 즉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소박함이나 거의 모든 것을 가질 때의 기쁨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양극단은 그 단점들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를 남깁니다. 앞서 세운 계획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2배 더 빠르게 뛰어야 한다면 후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복리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려면 어느 계획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는 저축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커리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끈기가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인생 모든 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후회를 피하고 끈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적당한 연간 저축을 유지하고 적당한 자유 시간을 가지고 지나치게 긴 통근 시간을 만들지 않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극단으로 흐르는 경우보다는 내가 세운 계획을 고수하고 후회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만난 직장인 중 몇몇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만 18세 때 대학 전공에 따라 결정한 커리어를 자신이 고른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줄곧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끝났다는 착각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아직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나이가 되기도 전에 선택한 직업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좋아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때 요령은 변화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과 다른 사람일 때 세웠던 금융 목표는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가차 없이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더 빨리 이런 결단을 내릴수록 더 빨리 새로운 복리의 마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공이나 실패의 큰 패턴을 찾다 보면 실천 가능한 교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패턴이 흔할수록 내 삶에 적용하기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의 성공 투자를 흉내내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그토록 극단적이면 그의 한평생 성과에 행운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운이란 우리가 안정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처럼 폭넓고 흔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빌 게이츠는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꿰어내어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적이 아닙니다. 행운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운의 사총격인 리스크의 존재 역시 믿어야 합니다. 리스크는 우리의 스토리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형편없는 스승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꿰어내어 자신이 끔찍한 의사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때로 그저 리스크의 가차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실패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투자를 잘못했고 저 때는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금전 인생을 정리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기록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확률이 나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면 리스크의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뜻임을 아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투자 결과는 달랐고 사람들은 멋있게 대담했다, 바보같이 무모했다라고 평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이며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출 수 있는 골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골대, 즉 목표를 세우는 것, 이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결과와 함께 기대치가 상승한다면 아무 논리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분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도 느낌은 같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바람이 만족보다 야망을 더 빨리 키운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골대는 두 걸음 멀어집니다. 그러다 나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걸 따라잡을 길은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갈 것입니다. 또래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 부자로 남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을 다룬 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겸손함과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리의 원리가 빛을 발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합니다. 10년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50년이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 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렌 버핏이 어떻게 그런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는지 알아내려고 밤낮으로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최고의 기업과 가장 값싼 주식과 최고의 매니저들을 찾아냈는지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덜 어려우면서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렌 버핏은 빚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디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명성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전략, 한 가지 세계관,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녹초로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이 그의 장수 비결입니다. 장수는 복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성공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은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돈을 생각하는 방식은 누구나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은 리스크나 신뢰, 행복처럼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돈보다 더 강력한 확대경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책 돈의 심리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